네, 이번 시간에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는 현재 중학교 2020년 기준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 학부모님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 시행되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적용되는 제도일 겁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석차 등급제 상대평가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4%, 11%, 23%가 1등급, 2등급, 3등급 기준이고요. 자, 이수단위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단위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분량인데 한 학기 기준으로 주 1회 수업 분량이 한 단위예요. 그래서 한 단위의 수업 시간은 50분 수업을 17번 하는 단위고요. 3년 총합 204단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180단위는 공부하는 교과 학습 단위고요. 24단위는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의 시간이에요. 자, 서울대하고 교대는 전과목에 대한 이수단위 점수를 모두 대학 입시에서 보고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기초과목과 탐구과목입니다. 그래서 기초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과목은 전공 선택에 따른 사회나 과학과목을 의미합니다. 자, 이수단위를 좀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 합치면 180단위죠. 그래서 교과학습으로 180단위, 나머지는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이고요. 주요 과목이라고 불리는 과목은 기초과목 국영수, 기본적으로 각 15단위씩 총 45단위, 탐구 과목은 사회과학 과목인데 합쳐서 35단위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우는 뭐 공통사회나 공통과학 같은 과목들 단위수 합쳐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자율 2수 단위로 64단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럼 이 64단위를 다시 쪼개가지고 기초 과목이나 탐구 과목의 학습량을 늘려주는데 사용을 하는 단위입니다. 이 단위는. 그래서 주요 과목 144단위예요. 물론 이제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이 자율 이수 단위를 나머지 기타 과목에 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입시와 관련 있는 과목에 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과목은 음악미술체육, 음악미술체육이고 체육 10단위, 음악미술 합쳐서 10단위에서 총 20단위고요. 이제 생활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뭐 등등등 이란 나머지 과목들인데 이 과목들은 합산 16단위 이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율 이수단위라고 한 64단위를 제외하고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이렇게 색깔칠한 거 있죠. 이건 필수 이수단위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자율 이수단위는 학교장 재량으로 배정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입시와 관련된 과목에 배정한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현재.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런 활동들이고 24단위를 이수해야 되는데 이 총 합산 시간이 408시간 정도면 이수가 됩니다. 지금의 이 단위제는요. 출석 일수가 3분의 1을 넘으면 모두 졸업과 진급이 가능해요.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이 현재 2015 개정과정을 적용한 고등학생들에게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문이과 통합의 핵심 이제 골자는 전공 세분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입시에서는 전공 필수 이수 과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수를 하다 보면 기존의 문이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구조가 돼요. 현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공 세분화는 좀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이 문이과 통합의 목표는 2012 개정교육과정부터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도 사실은 문이과죠, 그냥.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과목 변화였던 거는 수학 과목에서 이과 내용 줄고 문과 내용 늘어났다 정도가 현재 고등학생의 상황입니다. 자, 고교학점제 도입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2022년 전국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중학교 2학년부터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적용이 되는 대상이고요. 도입 방식을 좀 보시면은 일단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고2, 고3은 기존의 단위제를 그대로 적용을 해요.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6학년까지는 고교 학점제라는 게 도입되면 어떨까라는 이제 임상 실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해보고 또 수정을 해서 이제 가는 건데, 그렇게 이제 3개 학년 2020년 기준으로 현재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은 임상 실험 대상으로서의 고교 학점제를 적용받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수정 보완이 모두 걸쳐져서 2025년, 그러니까 현재 2020년 기준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이제 온전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온전한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걸 목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완성형 고교 학점제는 2025년 5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죠. 체크 포인트 좀 보도록 할게요. 학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우선은 2015 개정교육과정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 편성된 고등학교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일반고에서 도입을 하는 건데, 우선은 도입 첫 해에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부분 도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별 부분 도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학사 편성하고 교과서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교 학점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고교 학점제에 맞춰진 교과서는 아닌 거죠, 아직. 그래서 학점제와 단위수가 함께 적용이 될 거고요. 단위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일수만 채우면 졸업이 가능한데, 학점제는 F학점이 있어요. F학점 같은 경우는 과락이죠. 이제 과목 낙제라고 하죠. 과락이라고 하는데, F학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2수하거나 대체2수 다른 과목으로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학점제 도입에서 1차적인 목표는 기초학력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과락 대상 학생들은 반드시 재수강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책임져서 가르친다라는 교육적 목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요 학생들은 임상실험 대상이 되겠다, 고교 학점제에. 그러면 2020년 기준 초등학교 5학년 이하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바뀌고 학사 편제도 완전히 고교 학점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의 특징들을 좀 크게 보면은 AI 관련된 과목이 굉장히 이제 많이 중요해질 거고요. 그거는 기존 교과 과정에서도 중요해질 거고, 추가로 선택 과목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학이나 사실은 과학까지 과목의 변화 지점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의 변화 지점들을 따로 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이하는 개편된 수학 교과 과목을 공부할 건데요. 우선은 이전까지, 그러니까 2012,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이전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근 10년 동안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성취도, 즉 성적을 높이는 걸 목표로 개정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했냐면, 어렵다고 느끼는 내용을 단원들이죠, 내용들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심화 수학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 교과가 아니라 심화 교과 쪽에 있는 건데, 전공 교과 특목고 학생들은 배우고 일반 학생들은 안 배워요. 그렇게 계속 줄이거나 이동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성취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그런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학업 부담이나 성취도 면에서 어떤 것이 계속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었느냐? 그건 바로 과목의 구성이 아니라
평가 기준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등수 싸움을 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줄을 잘 세우는 게 학교의 목표였어요. 모두 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아주 작은 성적 차이로라도 1, 2, 3, 4등 등수 나누는 걸 해줘야 됐어요, 학교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난이도는 어렵겠죠. 그래서 상대평가라면 내용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줄어든 내용 가지고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계속 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부담이나 성취도의 변화에서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 어렵다고 느껴서 삭제하거나 이동한 과목이 안 배우는 거잖아요. 이걸 안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교 진학 이후에 전공 과목 이수하는 데 있어서의 역량 부족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안 배우고 왔기 때문에 대학에서 다시 배우는 과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역효과들도 있었다. 변화되는 예상 지점은 뭐였냐면, 이제 대학 전공 과목에서 좀 알고 와야 되는 것들을 뺐잖아요. 다시 재도입 했을 때 크게 이제 예상되는 두 개의 과목, 행렬과 벡터. 특히 이제 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이랑도 맞붙어서 도형의 이동이라던가 회전 변화라던가 사실은 기하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의 확장을 행렬에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벌써 없어진 지가 꽤 됐어요. 한 10년 만에 다시 재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초등학생들부터 배운다면. 근데 과거에 지도해봤지만 행렬은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특히 컴퓨터 하는 친구들은. 벡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이제 현재 이제 수학 교과 과목에 대한 디테일한 구조적 문제인 건데,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합쳐서 보면 내용적인 충돌도 있고 전체 학습량, 함수에 대한 학습량이 오히려 늘어요. 집합을 나중에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함수의 정의, 기본적인 정의에 포함되어야 될 집합이 중학교 1학년에서 삭제됐었는데 다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집합에서 좀 어려웠던 연산 부분은 축소되겠다. 근데 집합과 따라다니는 게 명제였거든요. 이제 명제는 중학교에 있다가 또 고등학교에만 있고 중학교에서 삭제된 과정인데, 아마 명제는 다시 돌아오는 거는 불확실할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지금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에 쪼개져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제곱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수에 대한 확장인데 지금은 그거를 분리해 놓다 보니까 피타고라스 수에 딱 들어맞는 자연수 구조의 순서상을 제외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의 기본 개념이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와 있는데 되게 우습죠. 이상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곱근 뒤로 다시 가서 통합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피타고라스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1차적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응용 부분으로 좀 따라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삭제 축소 부분은 지금 대상이 되는 게 크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두 개인데, 항등식의 정리랑 이제 절대값 들어있는 부등식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에 대한 처리는 사실 학생들이 부등식이 이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그래프로 그려내고 그래프로, 즉 기하적 해석으로 처리를 해준다면 의미 있는 과정인데 사실 좀 어렵게 느낄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삭제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해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필수 과정이라고 보기 좀 어려우니까. 근데 항등식의 성질은 조금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항등식의 성질에서 인수분해와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의 관계, 식으로 하는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내용이 빠졌어요. 이미 이전에도 좀 조정이 됐는데 아예 삭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면 수학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항등식의 성질과 연산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등식이나 부등식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성질이거든요. 연산 능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시계 연산에 가까운 것들인데 이걸 삭제하고 가기에는 나머지 이제 시계에 대한 해석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 내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삭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확대되는 내용은 AI 관련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이산수학과 확률과 통계를 분리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 체계로 보면 이제 이산수학은 말 그대로 떨어져 있는 수학이에요.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을 가진 상태에서의 수학적 개념들을 보는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 순열 조합, 이항 정리, 또 분할, 뭐 이런 개념들이 경우의 수 내용으로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확률로 연결이 되고 통계로 연결이 돼요. 물론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관련이 깊긴 하지만 이걸 그냥 통합하기보다는 분리하는 게 맞다. 이것이 곧 AI 관련된, AI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들의 기본 바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아마 이것이 좀 더 확대되거나 분리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좀 변화 예상을 해보면요. 좀 적을까요? 자, 고교학점제의는 이제 도입하는 배경이겠죠. 일단 고고 교육을 혁신하겠다. 그 다음에 각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실현하겠다.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다.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서 교과목 편성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 방식을 보면 대학에서 이제 학기 개강 전에 수강 과목을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죠. 운영 방식을 보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학업 설계 과정이 도입이 돼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필수 이수 과목들로 가득 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동 수업을 하거나 실제로 수강 신청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그냥 대학에서 보면 교양 과목, 고등학교에서는 필수 이수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들어야 돼서 이때는 선택권을 뭐 발휘할 이유가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은 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서 수강 신청을 하고 과목을 설계하는 건 고2부터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년 동안은 2학년 이후에 어떻게 내가 남은 고2, 고3 수업을 들을 건지 내 전공에 맞게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과정이 고1에 꾸준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과목이 더 다양하게 편성이 될 거고요. 교육과정 편성 전에 희망 과목 수요를 조사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 진로 학업 설계, 이렇게 볼게요. 진로 학업 설계가 끝나면서 아마 희망 과목이 확정이 되겠죠. 학생마다 듣고 싶은 과목이. 이제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 과목을 편성을 할 겁니다. 시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돌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학업 설계는 이제 선생님 지도하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조사가 끝나면은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겠죠. 수강 신청을 할 건데 수강 신청을 계속 정정을 해 나가면서 확정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약간 고교학점제와 비슷하게 고등학교 1학년 말에 문과 이과 구분하고 그 안에서 뭐 경상 계열을 구분해낸다던가 이렇게 약간씩 문이과 안에서도 서로 다른 교과목 신청을 하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정정 기간이 없어요. 한번 신청하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고정 교실을 쓰잖아요. 학생이 고정되고 선생님이 로테이션 되는 구조기 때문에 시간표를 한번 확정을 하면요, 변경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번의 수강 신청으로 지금은 고등학교 남은 문이과 생활을 해야 되는 게 현재 현실인데, 이때가 되면 수강 신청을 했다가 또 정정을 하면서 하겠죠. 왜냐면 뭐 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 아마 반이라는 개념도 없어질 겁니다. 2학년 1반, 2학년 2반이 아니라 뭐 2학년 어떤 전공 학생 과목 뭐 이렇게 해서 학년이 확정되고 반의 개념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아니면 뭐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반은 이때, 필수 과목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동 수업하면서 전공 선택 과목들을 듣게 되겠죠. 자, 변화 지점들을 좀 보면 이런 거예요.
공통 과목은 이제 필수 이수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필수 이수로 그대로 있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이제 진로 관련 선택이 있고 일반 선택으로 나뉠 건데, 과거에는 선택 과목도 내가 계열을 선택을 하면 이게 학교에서 시간표를 다 짜줬어요. 그래서 교실이 그대로 있으면 선생님이 바뀌면서 들어왔던 건데, 이제 이것들을 모두 필수 이수를 제외한 선택 과목들을 학생이 신청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평가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등수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구조죠. 뭐 학점 구조는 뭐 A 학점은 90점 이상, B 학점은 80점대, C 학점은 70점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F 학점이죠. F 학점은 학기 점수로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진급 또는 졸업이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일은 없었죠. 우리 반에서 꼴등이라 하더라도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졸업 못합니다. 재이수를 하든지 대체이수를 하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건 이제 예상되는 지점인데, 2025년 후에는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점화하는데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체 학점의 5% 이내로만 인정이 되는 거라서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기는 해요.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주기적 활동에 대해서 학교장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승인을 해주면, 수강 과목과의 연계성을 판단해서 승인을 해주면 이제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교 밖 활동들, 지자체 활동들 이런 것에 참여를 해볼 수 있다. 자, 수업 방식을 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 수업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필수 이수 과목을 들을 거니까. 근데 고2부터는 이동 수업을 하겠죠. 그럼 이제 대학생들 생각을 해보면 공강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럼 고등학생들에게도 공강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왜냐면 모든 학생들이 완벽하게 1교시부터 예를 들어서 7교시나 8교시까지를 한 타임도 비지 않고 본인이 필수로 이수할 과목과 선택한 과목이 계속 맞물려서 짜잔하고 이쁘게 나올 수는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공간을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정해져 있는 공간 내에서 그 모든 과목을 수행을 하거나 학생들이 이동을 해서 대기하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강이 생기면은 휴식 자율 공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아마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겠죠. 그래서 공강보다는 도서관 시간, 뭐 다른 말로 자습 시간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인근 학교와의 클러스트 수업 방식은 뭐 예상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학 과목을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선생님으로 모두 개설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인근 학교와 서로 선택 과목들을 나누어서 선택 과목 수업 시간에는 옆에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확대되고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좀 줄어들고, 비중이겠죠. 비중이 늘고 줄고.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근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어디에 쓰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입시와 관련된 교육 내용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어쨌든 학생부 교과전형은 성적만 보는 건데, 자 보세요.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절대평가가 되었죠. 그럼 대학에서 학교 성적만 보고 대학생을 선발하는 거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현재보다는 많이 축소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확대될 것 같고, 단 이것이 정시 비중을 줄이진 않을 거예요. 정시 비중은 글쎄요, 이거는 정부 정책에 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정시 비중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은 다양해지는데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면 수능 준비가 좀 별도로 있어야 되겠죠. 전체 이수 단위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특성화. 특목고 자사고가 사라지는 대신에 각 학교별 이제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미 지금 중점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중점 학교가 더 많이 확대되고 이제 확대가 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중점 과목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학 중점학교, 외국어 중점학교, 기타 등등.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컴퓨터 중점학교. 그래서 그냥 일반고가 모두 동일한 수업을 하기보다는 각 학교만의 특색이 생길 거예요. 일반고가 학교마다 특색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나의 전공 선택에 따라서 고교가 달라질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제가 보는 이 문제점, 제가 살펴보는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거리들. 지금의 일반고죠. 일반고의 추첨제로 학생이 선발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학생이 이제 지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학생 선발 방식이 과연 이 중점학교 형식에 맞는가? 왜냐면 나는 수학과학 중점학교를 썼는데 일지망으로 썼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내 진로 전공 설계를 수학과학으로 했는데 외국어 중점학교에 떨어져 버리네. 이거 어떻게 해?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진로 진학을 컴퓨터로 해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컴퓨터 중점학교에 일지망을 썼는데 떨어져서 사회교육 중점학교로 갔어. 오 마이 갓.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겠다. 그 다음에 2022년 마찬가지고 2025년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런 과목에 대한 호불호가 좀 달라지죠. 유행을 좀 타잖아요. 진로 진학의 유행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다. 물론 수학과 중점학교에 지원 학생이 너무 많으면 이제 여러 학교가 이제 그 비율에 맞춰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겠다. 두 번째 문제는요, 학생 중심으로 고민해 보자고요. 학생 중심으로 보면 진로, 전공이 미리 세팅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그러나요? 저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저의 핵심적인 진로나 전공 과목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점수 맞춰서 대학 갔죠. 그런 세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학생들에게 진로를 물어보면요, 중1, 2, 3 다 다릅니다. 1년마다 바뀌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고민은 안 할 거예요. 이 학생들 세대는 중학교 때 이미 진로 전공이 어느 정도 세팅이 돼인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경우랑, 그게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학교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학 입시인데, 대학 입시에서 3년 내내 똑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한 진로 전공 방향으로 똑바로 3년을 보낸 학생들이 가장 유리할 거고요. 약간 이제 방황도 하고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쵸? 학생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제 학생 중심에서의 고민들이 남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이런 숙제가 남습니다. 부모님의 숙제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건 약간의 고민거리,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고민거리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일부 금수저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의 배경, 학습 환경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건데, 이게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고등학교 생활과 이제 대학교를 연계되는 이제 전공 과목의 확장이 미리 결정되고 세팅되고 준비된 학생들과 그냥 관심 없다가 갑자기 해야 되는 학생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기초학력이 부족한 F학점 학생들을 챙긴다는 건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남습니다. 어쨌든 고교학점제 얘기는 한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